67회의 2번. 부가세법상 공급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세금을 발행하니까 정확한 공급시기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폐업. 그러니까 일단 문제를 푸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폐업, 우리 좀 있으면 하나 폐업하는 거 있죠? 그 폐업하는 거가 공급시기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럼 폐업하는 사업자를 어떻게 쫓아다녀? 그냥 그 폐업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만약에 내가 슈퍼를 하다가 폐업했어요. 거기에 있는 과자들이랑 그런 거를 공급 시기를 정해서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잖아요. 그 시점을 언제로 할 거냐예요. 근데 그게 이 사람이 과자를 쌓아두고 있어요. 사업은 안 하지만 누구한테 팔지는 않지만 본인이 봉지에 뜯을 때마다 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폐업한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약간 특이한 게 이거죠. 모임 판매기. 우리 왜 인형 뽑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인형 뽑기를 이 사람이 체크하는 시점을 계산서 발행한다는 거죠. 체크하는 시점에. 그럼 이 사람이 체크를 안 하면 한 해 넘겨도 되겠네. 그죠? 어쨌든 현금을 꺼내는 때를 세금에서 발행해야 된답니다. 기준이 그렇대요. 그 외상 판매라는 게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부가세의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금 판매하는 거랑 동일한 거죠. 우리가 재화를 인도할 때 보통 그때를 공급 시기로 봐요. 외상 판매. 우리가 신용카드로 긁고 오는 것도 외상의 일종이잖아요. 재화가 딱 인도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죠. 그때가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공급 시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이제 너무 간단한 얘기고 이게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 상품권 같은 것도 약간 좀 특이한 거죠. 이게 어떤 조항이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시행령인데 이게 또 특이한 게 조건부가 있어요. 이게 이게 실무할 때 약간 유용할 수 있거든요. 계산서를 실제로 발행을 못했어요. 근데 물품이 들어왔어. 이 물품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걸었을 수도 있잖아요. 기계를 딱 들여왔는데 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였어. 그러면 기계를 내가 받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기계를 받고 검사를 한 다음에 조건을 사인해 줬을 때가 공급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약간 큰 회사들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걸로 이제 계산서 발급시기 약간 피해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 조건부는 약간 조정이 된다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할부 판매. 그러니까 아까 원칙이 이거였고 상품권은 제가 실제 인도되는 거고 왜 우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도 있었죠. 그, 어쨌든 그거 했었는데 가공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재료의 일부를 부담하면 그거는 용역의 제공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재 일부를 제공했을 때는 내가 어쨌든 형태가 보이는 거니까 이게 인도될 때 된다는 거죠. 공급시기. 그리고 이게 사실 실무상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재화의 공급 시기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장기 할부 판매. 그럼 장기 할부 판매가 뭐예요? 알아요? 장기 할부 판매가 뭔지? 장기와 단기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장기 할부 판매라는 게 내가 생각했을 때 긴 게 장기 할부 판매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에서 장기 할부 판매라고 하면 그러니까 계산서를 나눠서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 조건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중간 지급 조건부도 마찬가지예요. 완성도는 좀 어느 정도 명백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기 같은 거 공급을 받잖아요. 이때는 계속적으로 공급하니까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전기가 계속 한 달 내내 공급을 받잖아요. 그 명확하게 구획할 수가 없으니까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해서 계산서를 발행한다는 거죠. 한전은. 가스도 마찬가지겠죠. 계속 공급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장기 할부 판매가 뭔지 지금 장기 할부 판매는 앞에 문제에서 그랬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게 사실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왜 자주 나오냐면 실무상 이게 중요하거든요.
엄청나게 다른 거잖아요, 지금.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이랑 대가를 받기로 한 시점은 사실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럼 장기 할부가 뭘까요? 장기 할부만 한번 봐볼까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 우리가 계산서를 발행하는 그 기준이 되는 장기 할부라는 게 뭐냐면 일단 적어도 두 개로 분할해서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재화를 인도한 그 날 있죠? 그 날부터 1년 이상이 두 번 나눠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장기 할부라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그냥만 나눠받아도 안 돼요. 내가 계약한 날부터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지금 했어. 근데 계약은 지금 했지만 지금이 아니다. 지금이 아니게 1월 1일 이라고 칠게요. 내가 1월 1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근데 재화는 2월 1일 날 줬어. 재화 인도를. 근데 대금은 12월 31일 날 지급하기로 한 거예요. 12월 31일이 아니라 30일 날. 31일이라고 칠게요. 31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1월 1일 날 난 계약하면서 돈을 줬어요. 그리고 11월 31일 날도 돈을 줬어. 2회로 나눠서 줬죠? 지금 두 번으로 나눠줬잖아. 근데 내가 재화를 언제 줬죠? 2월 1일 날 줬어요. 그럼 장기 할부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대가는 분명 두 번으로 나눠서 줬죠. 대가는 난 1월 1일 날 주고 12월 30일 날 줬잖아. 근데 난 계약은 1월 1일 날 했지만 내가 주는 시점,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은 언제죠? 2월 1일이었어요. 그럼 그거는 장기 할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상.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구로 보면 뭐 말장난하나? 이럴 것 같긴 한데 실무상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계산서를 잘못 발행해봐. 내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걸 어떻게 발행해야 되는지를 잘못 알려준다고 생각해봐요. 엄청나게 큰 우리한테 리스크야 이거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좀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건설 용역 같은 거 왜 공사 같은 거 하잖아요. 작은 공사도 있잖아요. 근데 공급시기 언제죠? 건설 용역이 제공이 완료되는 때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잘 모르는 처음에 건설회사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 잘 모르니까 어떤 것만 체결하냐면 대가만 체결해요. 야, 언제 돈 줄게. 언제까지 돈 줄게. 여기까지만 얘기한다고. 그럼 계약서에 그것만 딱 써놔. 그렇다고 계약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언제 완성된 거야, 이게? 그 기준을 계약서에 안 적어 놨을 때는 검사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중요할까요? 그날 계산서가 발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발행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산서 가산세 나오겠죠? 이 날짜로 발행이 안 됐으니까. 우리 왜 조그맣게 건설 공사 계약하는 데 있죠? 그런데도 이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부가세의 어떤 기간이랑 달리 계산서를 끊게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기간 안에 끊어야 되는 게 있고 기간이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불분명한 거는 중국 검사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용어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보면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했던 게 장기 할부가 있었죠. 그리고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형을 만들어요. 인형에 눈을 붙여요. 인형에 눈하고 다리를 붙여. 인형 몸통이 있는데. 근데 그걸 완성도 지급 기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왜 이 차이가 뭔지를 알려주려고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눈을 붙이는데 눈을 하나 붙이고 다리를 붙이면은 10%를 주고 20%를 주는 거예요. 아니, 눈 붙이면 10%, 팔 붙이면 20%다 붙였을 때 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약정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정을 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눈 붙이는 기간이 눈을 붙일 때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눈은 만약에 12월 31일 날 붙였어요.
근데 팔하고 다리는 1월 7일 날 붙였어. 이건 기간 짧잖아요. 기간은 짧죠. 근데 기간 기준이 없어요. 여기에는. 아까 장기 할부라고 보는 거는 기간 기준이 있었죠. 부가세법상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간에 대한. 근데 완성도 지급 기준에는 기준 지급 조건부에는 기간이 없네요. 그죠? 어쨌든. 그리고 중간 지급 조건부가 뭔지 잠깐 볼까요? 중간 지급. 그러니까 지금 뭐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것들이에요. 장기 할부, 완성도 기준, 그리고 중간 지급 조건부, 그리고 전력들, 전력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데 이 중에서 이제 중간 지급 조건부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장기 할부 봤으니까. 중간 지급 조건부는 약간 다르죠.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재화나, 그러니까 내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외쳐다니면 요거만 읽어보라는 거예요. 재화를 인도하는 날. 재화를 이용 가능하게 하거나 인도하거나 똑같죠. 이건 계약금이랑 재화의 인도의 기간이 중요한 거죠. 그죠?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가 중간 지급 조건부래요. 내 계약금을 지금 받았어요. 근데 재화는 2달 있다 공급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그건 중간 지급 조건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같은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계약금을 1월 1일 날 받고 재화는 2월 1일 날 인도하고 안 되잖아요. 이 조건 안 돼요. 장기 할부도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원칙에 따라 가는 거예요.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근데 약간 특이한 게 있어요. 요거. 국고금 관리법, 지방채정. 이게 뭐냐면 왜 국가기관에 우리 공급하는 용역업체 있죠. 건설 용역 공급하는데. 아니면 우리 시스템 지원하는 업체 하나 있잖아요. 이름은 얘기하진 않겠지만 무슨 시스템 있잖아. 어떤 일을 하죠? 국가한테 용역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 컴퓨터 어쨌든 그거 뭔가 할 거잖아요. 가서 그 수리라도 뭔가 그 용역을 어떤 기간을 두고 하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3개월이야. 3개월이에요. 근데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선급금을 경비를 미리 받은 거예요. 그럼 이건 중간 지급 조건부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맞잖아요. 여기에는 기간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지급하는 지급 기준이 이거인지는 해당하는지를 봐야죠. 왜 중요할까 이게? 이것도 부가세 공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계약금 받았을 때 계산서를 발행했어야 되는 거예요. 계약금만은 먼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잘 파악해야지 업무 처리가 잘 되겠죠. 뭐 다른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억울한 보통 이게 걸리는 상황이 왜 공사 같은 게 공사를 완료했어요. 완료했는데 완료했는데 불분명한 뭐라 그랬죠? 준공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계산서 발행을 안 한 거야. 그러면은 이제 하여튼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게 그냥 어떤 판례가 좋네. 제공을 완료한 다음에 공가에 확정됐으니까 그 이후에 돈을 나눠서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봐야 된다. 뭐 이런 거 때문에라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거가 뭐 정확하게 해당되는지는 그 사례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어쨌든 답은 사실 간단하죠. 폐업시, 폐업한 때. 그러니까 장기 할부라는 용어 자체가 그게 뭔지. 그러니까 부가세면 부가세법상의 장기 할부가 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공급 시기를 정확히 실수 안 하고 끊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